거예요. 지금 가볍죠? 분량 보세요, 여러분들. 30분 끝나요. 우리 뭐 관등 걸고 나갔던 정도에 비하면 이 정도면 정말 와 이거는 내용도 쉬워요. 그리고 중간중간 표현 보면요. 정철의 3인곡을 이 사람이 봤을까? 이 사람의 규현가를 정철이 봤을까? 막 싶을 정도로 서로 약간 좀 비슷한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풀 수 있고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헌한설원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광해군 때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철은 선조 때 사람이에요. 그럼 정철이 조금 먼저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헌한설원이 정철 작품 읽고 베꼈네 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요 이런 문학 작품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읽고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헌한설헌 이 사람이 뭐 허초희란 이름도 갖고 있고 허균의 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성이란 점이에요. 여성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이제 가사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사문학은요 일단은 양반 가사로 시작을 해요. 쭉 임진을 한 전까지 양반들이 자신들의 자연 친화와 유교적인 충의를 노래하기 위해서 상춘곡도 지었고 면왕정가도 지었고 혹은 뭐 정철 이런 사람이 관등별곡도 지었고 삼인곡 지었고 청민곡 지었고 이러다가 이제 누구 여성이 가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규방가사. 그렇다가 뭐까지 나가냐면요 서민들도 가사를 쓰는 서민가사까지 확대가 돼요. 그 중간에 규방가사라고 할 때 규방할 때 규자가 뭐냐면요 부녀자라는 뜻입니다. 부녀자. 그러면 결혼을 한 어떤 여인 누군가의 아내를 의미하는 그런 사람이 사는 방을 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규원가도 마찬가지 규방가사이고 규자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규하게 되면 부녀자 의 원망을 가 노래했다. 제목에서 나왔던 이 작품 핵심 정서는 뭐야? 원망이야. 누구 원망? 남편 원망. 왜? Why? 어땀시? 난다요. 어? 왜? 이거 봐봐. 뭔데? 자, 그래서 요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요 원망이란 정서가 가장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작품 읽어야 이 원망의 정확한 근거가 나타나요. 상당히 여러 분야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자기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이런 거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만난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야. 그로 인한 원망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나를 버린 거지. 엄밀히 말하면 지엄이를 버리고 이 집 나가서 이제 놀고 있는 그 남편이 생각이 안 나면 좋은데 또 왜 생각이 나고 그리운 거야 또. 그래서 또 원망스러운 거야. 이 원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걸 작품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구성상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네, 기승전결 구성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아까 얘기했던 뭐 관등별곡, 사비인곡, 면왕정가 이런 작품들 다 뭐예요? 서사분사 결사 3단 구성이거든요. 얘는 기승전결 4단 구성입니다. 원래 기승전결은 한시에서 온 거예요. 넉줄자리 한시인 그 절구라고 해서요. 기구, 승구, 반가운 이름, 전구, 결구 해가지고 이 네 개의 구절을 기승전결 이렇게 여기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작품 4개로 좁힐 때를 우리가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죠. 구성상 4단 구성입니다. 기승전결. 그래서 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찾을 거야. 가가 아니고 기. 잘 지내고 있지 그분. 금방 언급한 그분. 잘 지내고 계시죠? 참 표정이 귀여워. 언제 한번 보라고 꼬집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헤어졌어. 쾌하라고. 참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데 막 밉진 않아. 아닌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엊그제 젊었더니 호마,어이 다 늙거니 하면서 뭐냐? 엊그제까지 젊었었는데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하면서 시작이 뭐냐? 늙음을 탄식하는 내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한자로요. 탈로가 탄자가 탄식하다, 로가 늙을 로자입니다. 그래서 늙음을 탄식하는 거.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하면 소년행락이 언제냐? 바로 자기가 어린 시절 즐겁게 놀던 일, 바로 과거의 삶이죠. 생각해보니 말해도 소용없구나. 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늙어야 서른 말싸움할 때 이제 늙어서 서러운 이야기 했을 때 서러운은요 지금 이 귀 부분에서의 주된 정서이고 그 서러운 이야기는 앞으로 어디에서 승, 전, 결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말이 바로 서론 말씀이죠. 서론 말씀. 자, 그러면 3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어질 본사의 내용을 암시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가 그걸 알면 천재지. 그지? 득도한 거지. 나도 간당간당한데 보거니 듣거니 느낄 일도 하고 하시자. 그럼 송민국에서는요. 수업 시험 받았는데 감녀가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너 천상배국경 이별하고 어디 가니? 했더니 을려 감녀 보고 아 너로구나 반가워 하다가 이내 소설 들어보 내 이야기 내 사연 좀 들어볼래? 하는 게 전부 다 뭐요?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서러운 사연을 말하자니 목이 메는구나. 이 서러운 사연이 바로 이어질 핵심 내용이죠. 부생모육 신고호야 이내 몸 길러냈지. 나 귀한 몸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 나 힘들게 낳고 힘들게 키웠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때 우리 엄마 아빠의 꿈이 뭐였냐면 저도 지금 딸 둘 키우고 있는데 물론 아들도 하나 있지만 그 주위에서요 막 예전에 그 저쪽 연동에 주스 떡볶이 갔더니 딸이랑 같이 그 튀김 사고 떡볶이 사러.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유 아빠 나중에 딸 시집 보내라 물겠네. 막 어떻게 딸 시집 보낼 거야? 이 이쁜 딸을 막 이러면서 막 아빠랑 안 닮았네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기분 별로 좋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딸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집 보낼 거냐? 이 곱게 키워가지고. 마찬가지죠. 헌한서론 곱게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공후배 필은 못 빨아도 공후하게 되면 높은 벼슬아치 남편은 못 빨아도.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엄마 아빠 시집 보낼 때 이제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아빠 의사래 변호사래. 그래 빨리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되겠지. 뭐 한대? 지금 취업 준비 중이야? 이러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지금 나가봐야 된다 하고 막.
못 빨아도 군자호구는 원하였는데 군자호구라는 말은요 군자의 좋은 짝으로 이거 예전에요 술 모평에 이 단어 나왔었어요. 군자호구. 그러니까 뭐였냐면 우리 옛날에 풍이라는 노래가 있었대요. 중국의 풍. 이게 뭐였냐면 그 민간의 노래가 궁중의 음악으로 정착된 예를 보여주는 풍.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요. 군자호구 요조 숙녀라는 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자, 뛰어난 남자의 좋은 짝은 요조 숙녀다. 얌전하고 행실이 바르고 한 그런 여인이 군자의 좋은 짝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군자를 만나고 싶으면 요조 숙녀가 돼야 되고 네가 요조 숙녀를 배필로 맡고 싶으면 네가 먼저 군자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이었대요. 그래서 좋은 짝, 그래도 좀 인성이라도 바른 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했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상형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네, 만난 사람은 나중에 나옵니다. 원하셨는데 실제 만난 사람 삼생의 원업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생, 현세, 내세 하면서 이 삼생, 전생에 지은 그런 업보 때문인지 무슨 얘기냐? 바로 운명론적 인식이죠.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혹은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드라마 좀 다시 하던데 도깨비 나오잖아. 말고 삼신 할머니는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말고 월하 노인. 가끔 얘가 월하 노인이 돼. 정상적이었다 갑자기 흰다리가 딱 날아오면 얘가 월하 노인으로 다시 돌아와. 육성재, 유덕화, 걔가 월하 노인이야. 월하 노인이 뭐냐면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그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월하 노인이 나를 이 사람하고 지금 인연을 맺게 해버린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했다도 마찬가지 운명론적 인식이에요. 장안, 유협, 경박자. 장안에 호탕하다가 좋은 뜻 호탕하다 아닙니다. 돈 펑펑 쓰고. 경박자, 뭐한 사람? 경박하다, 가벼운 사람이에요. 가볍고 얇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남편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남편을 뭐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표현했어요. 장안유협, 경박자라고. 바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죠. 이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게 현실의 남편이에요. 왠줄 알아? 살아보니까 좀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을 한다면 이상적인 남편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꿈꾸니까. 다 못 갖춰요. 사람은. 다 갖췄으면 너한테 안 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되게 많이 내려가요. 내려간 상태에서 이게 한 3초도 안 걸린다며요. 사람이 그냥 외모가 아니라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호감을 느끼고 설레는 게 그 상황에서 3초 지났는데 그 상대가 나에게 마찬가지 호감을 비춰오면요. 쉽게 말하면 눈이 한없이 낮아진 그 너희들이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좀 잘해줘 너한테. 그러면서 호감을 비치고 이 남자 괜찮네, 좀 따뜻하네, 유머러스하네, 생긴 거나 직업은 별 뭐 없지만 딱 느낄 때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씌이기 시작한대요. 진짜로.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게 통하지 않는 뭔가 씌인답니다. 씌이는 순간부터는요.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같이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제 아내 얘기가. 주위에서 무지 말렸대요. 아니 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더 만나볼 수도 있는 건데 엄청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했대요. 아니 좀 그리고 좀 외모도 좀 보고 또 이게 그 결혼이라는 게 말이야 꼭 그 때가 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난 게 결혼할 때야 하면서 막 엄청 설득을 했대요. 그 전까지는 막 야 그래 결혼해야지 결혼 뭐 빨렸을수록 좋대 건강할 때 애 낳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하고 그러다니까 주위에서 엄청 말려가지고 그때 서운하더라고. 주위에서 그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고맙지. 고맙다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라 저는 우리 아내를 아껴준다는 얘기잖아요. 걱정하고.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뭐 결혼했고 애 새 낳았으면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진심이 없었어. 그치? 자,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당시에 그때입니다. 처음 혼인했을 땐 용심. 쓸 용제 마음심자예요. 그럼 마음을 쓰다. 보통 마음을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용심하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즉 남편을 떠받들고 시중하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마음이죠. 그러면 뭐예요? 가부장적인. 또 있습니다. 유교 관념 중에요. 가부장적인 관념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말이 바로 부부유별이에요. 처음에 이 부부유별의 정확한 뜻을 설명 안 듣고 그냥 했을 때는 부부는 서로 각별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뜻을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각별한 사람. 그래야 되잖아. 그 누구보다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게 부부유별의 상태였는데 아니었어요. 부부 사이에 뭐가 생겼는 줄 아십니까? 별, 구별. 이 쉽게 말하면 동등한 위치가 아니야. 다른 위치라는 뜻의 부부유별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내 공장이 치러지기 시작했죠.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부부는 평등한데. 그래서 부부유별에서요 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충격일 거예요. 거한잼. 참고로 거한잼이라는 표현은 주세붕이라는 아저씨의 연시조 오륜가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연시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한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세붕은 항구사 시간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지은 사람이에요. 소수서원. 나중에 그걸 누구 임금이 써줘가지고 백운동 서원으로 현판 걸어줘가지고 맡기잖아요. 그 서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초의 서원을 지을 정도로 그냥 완전 골수유학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오윤가를 지으면서요. 뭐가 나오냐면요. 거안재미를 씁니다. 거안재미가 뭐냐? 남편이 일하러 갔을 때 혹은 뭐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가서 밥상을 줄 때 어떻게 한다? 밥상을 눈썹 높이에 맞춘 다음에 밥상을 남편에게 떠받친다가 거안재미예요. 끝판왕이죠 이거는 진짜 좀 개념 없는 그 유학자들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쓰기를 그죠? 이렇게 경박자한테 살얼음 디디는 듯 한답니다. 그래서 3, 5, 2, 8 하게 되면 3호 얘들아 3호 보고 다녀봅시다. 3, 5 28 15, 16살입니다. 3, 5, 28 만약 해석 없었으면 뭔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수업 안 받았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5, 16이라고 얘기해줬죠. 중2, 중3 때 우리 막 옛날에 그 시집장 나간 나이들 보면요 되게 어리죠. 그때 무슨 작품이었죠? 춘향전. 그 단오날 그네 뛰는 춘향이 보고 이몽룡이 딱 보고 근데 해가지고 당장부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봐. 그 다음에 딱 와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가 어찌 되느냐? 28이옵니다. 나와 같구나. 이 16 중3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성은 어찌 되느냐? 성은 성가라옵니다. 부모는 어찌 되느냐? 뭐 아버지는 뭐 그 아버지가 양반이었는데 어머니가 기생이냐? 그 춘향이가. 그래서 뭐 슬라에 저 하나뿐이옵니다. 문안경입니다. 나와 성노다르구나. 동성동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시잖아요. 그래 우리 백년가약을 맺어보는 게 어찌 않냐. 옛날 보면 참 대범했어. 참 어렵고. 너희들 같은 이미 시집 가서 미안해? 막 배부르고 막 이러고 다니는 나이야 지금. 17, 18살이면.
자, 겨우 지나 천년 여질 절로이니. 그러니까 이때는 솔직히 어렵고 솜털도 안 빠진 어린애야. 근데 점점 이제 여인네가 돼가면서 타고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천연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절로 나타나니 어떻게 했어요? 이 얼굴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을 했죠. 근데 연광 세월이 훌훌하고 빨리 지나가고 조물이 다시 알. 이때 시는요 시기하다, 시세마다입니다. 조물주가 시세마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북 지나듯, 그러니까 봄에 바람이 불고 가을에 물 흐르는 것 하기에는 봄가을이요. 즉 세월의 흐름이 배오리북 뭐냐면요, 여러분들 배틀에 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올이 있습니다. 세로줄 올이 쫙 있고 여기를 가로줄로 짜는 게 그 옷감 짜는 거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뭉치가 있어요. 얘를 북이라고 합니다. 촤촤촤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구나를 뭐 한 겁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했을 때 배오리 북 하게 되면요, 비유의 사물이 어때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틀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귀방가사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때 배오리 북은 바로 배틀에 올씨를 왔다 갔다 하는 북이라는 배틀, 여성들이 사용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배오리 북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설빈화안 하게 되면 아리따운, 눈 감고 꽃다운 얼굴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 가고 면목까지 가만 눈 뜨고 못 볼 만큼 얄미운 모습. 그래서 설빈화는 과거에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 면목가증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면목가증이란 말 있잖아요. 이 면목가증이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엊그제 젊었더니 포마어이 다 늙으니 이 부분과 다시 연결이 됐죠. 지금 자신이 늙음을 탄식하면서 그 모습이 뭐가 된 거예요? 면목가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늙음을 탄식하는 이유가 이해가 됐죠? 바로 자신의 늙음 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어느 님이 나를 괴다 사랑하다 괴쏘냐. 스스로 참 괴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원망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책하면서요,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체면적인 태도, 그리고 운명적 인식, 거기다가 하나만 더 쓰시면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가? 수원수구라는 한자성어도 써두세요.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옆에다가 수원수구. 그래서 지금 기 부분은요, 뭐한 이야기? 과거에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과 함께 현재 변해버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 그리고 예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어떤 남편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지금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3355 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때를 지어다니는 모습이에요. 야유원 하게 되면요, 바로 기생집이에요. 기생집. 야유원. 남자들 몰라 놀러 가야 됩니다.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새로 기생이 왔단 말인가.
했을 때 이때 이 기생이요 질투의 대상으로 이때 이 작품 떠올라야 돼요. 서경별곡에 그 3년에 보시면요 사공아 나오죠? 대동강 넓은 데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서경별곡 수업했었는데 여름방학 때 서경별곡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강 건너 고질 우리말로 풀면 꽃을 꽃이 뭐냐 바로 우리 님의 새로운 여인이에요. 의미하는 서경별곡의 꽃과 여기 있는 야유원의 새 사람. 아니면요 심지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정읍사의 진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상 나간 남편을 유혹하는 여인들이에요. 여인을 의미하는 진대 또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이런 작품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다 기출의 근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 직관적으로 만났던 문제들에서요 여기는 야유원의 세 사람을 가지고 가만두지 않더라고. 항상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재가 들어있는 작품을 찾아라 했을 때 정읍사가 나올 때 답인 경우가 있었고 서경별곡이 나올 때 답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유력해요. 이 작품의 공통점 뭐예요? 정읍사, 서경별곡, 규현과 공통점 여성 화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주체 누굽니까? 남편. 백마금편.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데 남편이 처지에 안 맞게 벤치 끌고 다니면서 막 옷을 막 톰브라운 이러고 입고 다니면서 이때요 그런 게 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걸 입고 다니면서 어디 막 강남 이런 데 쏘다니면서 그치? 그냥 막 나이트클럽 다니고 막 홍대 클럽 가고 이런 거야 지금. 유부남이 집에 아내와 자식 냅두고 그런 상황을 백마금편. 백마 흰 말을 탄 거예요. 말. 금편 금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흰 말 탔다고 금채찍 들었다고 무조건 다 호화스러워요? 다른 것도 호화스러워야 되고 옷도 비단 옷 입어야 되고 갓도 막 진짜 어디 막 MLB에서 만든 가스 MLB랬다 이거 써야 되고 그치? 아 뉘에라고 그래 요즘에 그치? MLB 없어졌던데? 미안해 야할 것들.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야. 뭐야? 이것도 대요법으로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수업할 때 야구에 비유를 하는 게 좀 많았어요.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 막 하고 있으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이씨 알못 들었더니 한 놈이 예전에 선생님이 그 수포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 선생님 수알못이잖아요. 맞지. 상대가 모를 수 있는 거지, 그치? 관심 없어. 만약에 친구가 이름 얘기할 수가 없어. 저놈 때문에 나한테 배우 아세요? 이러면 나 그냥 미안해 이렇게. 배우 많이 알지. 발로 차도 된다며. 근데 되게 불공평하지 않아? 축구는 손 쓰면 안 되거든. 근데 배구는 발로 차도 된대. 그럼 세팍타크로지. 네트 사이에 두고 발로 차면 족구지 그냥 말.
주로 손을 쓰고. 자, 그래서 후사설 행장으로 어디에 머무는가 넘어가 보세요. 자,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이 말은요 많은 내용 많진 않지만 약간 압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의자가 규방 집안에만 있는 거야. 집 밖에 못 나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같으면 우리 남편이 벤츠 끌고 톰브라운 입고 막 어디 클럽 다닌다는 소식을 우리 친구에게 전해들었어. 야, 네 남편 어디서 보이던데? 이러면 뭐 해야 돼요? 선글라스 끼고 스카프 두르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치? 막 이러면서 드라마 찍어야지 사랑과 전쟁을. 근데 옛날은 그렇게 여자가 못 다녔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무서웠대. 어디 여자가 남편이 바깥에 사는 일을 가지고 의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요, 남편을 의심하고 질투하면 안 된답니다. 7가지가 있었대요. 여자가 시집가서 쫓겨나는 7가지 사유. 그중 하나 뭔지 아세요? 우리 생물 좋아하는 우리 이과 학생들이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요. 여기서요, 아무리 제가 그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요, 자녀의 성결정에는 남성이 절대적이라는 건 알거든요. 왜냐면 우리 염색체가 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그 막 46개인가 뭔가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XXXY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XX면 우리 예쁜 공주님이 나오는 거, XY면 아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Y 염색체가 원래 남자한테밖에 없다며. 그럼 아빠가 Y를 줘야 아들이 나오는 거라며. 이걸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공자님이 거한제비 이러다 보니까 그럼 과학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 아들을 혼내야지. 이놈아, 네가 술 처먹고 다니고 기생 만나니까 이 새끼 아들 못 낳는 거지 해야 되는데 여자 탓하죠. 근데 질투도 하면 안 돼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만 있어서 가깝고 먼 지리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시집을 가서 시집간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릅니다.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아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세상 속에서처럼. 그런데 님의 소식에 더욱 알 수 있겠느냐? 자신의 되게 불우한 처지가 나오는 것이죠.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해가지고, 일단은요, 남편을 원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가 남편. 뭐한 겁니까? 소식이 돌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기생집 다니면서 소식이 끊어진 상황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남편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나쁜 새끼, 다니다가 말에 떠다 뒤져버려라, 이렇게 저주라도 하면 좋은데, 그딴 놈은 내 눈에 안 나타나면 더 좋지 뭐, 어차피 못난 놈인데, 이러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정들어가지고. 그래서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 없을소냐,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인연을 끊으려고 한들 생각이 안 나겠느냐. 즉, 인연을 끊는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더 원망스럽겠죠.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련만은, 얼굴을 보지 못하니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해요? 12대 김도길샤 30날 지리하다, 요 표현 사민국도 나옵니다.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이라고 사민국이 나와요. 뭐 하는 겁니까?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시간이 주관적으로 변형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하고 수업 받는 이 수업 시간은 너무 시간이 안 가네 지금. 근데 좀 쉬었다 하자, 쉬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이런 그 느낌의 상대성 원리 있지. 황진이도 그 얘기하잖아. 동시다 귀나긴 밤 너무 길어, 나 혼자 있을 때는. 사랑하는 님이 올 때는 밤이 짧게 느껴져. 그때 더 붙여 쓰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관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그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지않은 님의 손을 기다리면서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면서 님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시간이 나옵니다. 옥창에 심은 매화. 동그라미 칠까요? 저는 발표를 쳤고요. 우리 지금 이게 얘들아 수능이 아니고 내신이잖아. 내신에서는 보통 우리가 문학작품 나오면 그 문학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발상, 그 다음에 의미,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다른 작품이 있잖아요. 공통점, 차이점을 밝힌 형태 문제가 가장 그래도 수준 높고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이게 매화라는 금방 나온 소재가 어디에도 매화 있어요? 사미목에도 매화가 있어요. 그때 매화와 이때 매화가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공통점 둘 다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낸다. 차이점, 하민국에서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자 임금에 대한 정치의 충성을 상징해요. 이때 매화는요, 봄이면서 또 매화가 뭐예요? 몇 번이나 피고 졌잖아요. 그럼 봄이 몇 번이나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야?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매화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소재예요. 이런 걸 잘 캐치해내야 돼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의 수능이 아닌 내신의 관점에서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여기도 매화 나왔어, 저기도 매화 나왔어, 둘의 공통점 차이점을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겠니?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울밤 차고 찬제 자체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체는 그러니까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눈, 혹은 여러분들 사랑론에서 진눈깨비거든요. 기꺼다 상관문입니다. 참고로 규원가가 우리 승전 결 부분까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들이 쏟아져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멈추셔가지고 선생님 방식대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조금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설명해야 되겠지? 자, 일단은요, 이 작품에서 화자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정서를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봤는데 고향이 그리워.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지금 나라를 뺏겼는데 나라를 되찾고 싶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이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려. 이런 식으로 시는요, 상황 플러스 정서예요. 할 때 중요한 거 뭐냐? 이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비유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사물을 채택합니다. 사물. 자신 이외에 사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물을요, 뭐 하느냐?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거나 또는 대조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하면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 돼요. 그래서 이 사물이 상관물이야. 객관적인 사물이었어. 근데 나와 연관성 있는 사물이 된 거야. 자, 가장 많이 들은 예가 그거예요. 뭐 교도소에 갇혀있는 어떤 죄수가 저 건너편에 보이는 어떤 뭐 우리에 있는 그 강아지 발견한 거야. 너 나와 처지가 비슷하구나. 느꼈다면 그럼 강아지가 바로 이 죄수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갇혀있는 처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뜬구름을 봤어요. 와, 나는 이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구름은 마음 놓고 하늘을 떠다닐 수 있구나, 나와 대조되고 있구나. 얘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반대로 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노래에 보면요, 헐헐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하는 이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왜냐면요, 이 정다운 꾀꼬리가 외로운 자신과 대조되면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거든요.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거든요. 이러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근데 자신의 상황이 아닌 무엇을, 정서를 어떤 사물에다가 뭐예요? 말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사물의 행위와 일치를 시켜요. 그럼 보통 이 사물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는 사물이 많이 채택되는 것이죠. 새, 물 이런 것들, 뭐 노루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우는 행위와 내 정서를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그 사물들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문학 개론에 나와 있는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 설명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전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더 이상해지는데요 선생님 하는 내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는요 딱 여러분들의 이해도에 맞게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자신의 정서를 어떤 사물에게 집어넣을 때 자신의 정서의 행위와 그 사물의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 운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처지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사한 사물이나 대조적인 사물을 지시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해가지고 서로 다른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큰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입 사물도 어쨌든 간에 화자와 관련되어 있는 상관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일부러 뺀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에다가. 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요 객관적 상관물이다. 왜? 화자가 지금요 쓸쓸함이라고 줄여놨는데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예요. 자취는 무슨 일이고, 여름날 길고길 때 굳은비 동그라미 칠까요? 굳은비. 얘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요 여러분들이 3인곡이 아니라 송민곡을 배웠으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송민곡에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을려가요, 감려가요, 각시님 다른커녕 굳은비가 되세요 라고 할 때 굳은비가 나와요. 송민곡의 굳은비는요 내가 죽어서 굳은비가 되어서 님에게 나의 사랑을 알리겠다, 바로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화자의 정서적 대리물인 반면, 규언가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여름날 굳은비처럼 외로운 처지입니다. 쓸쓸한 처지. 이렇게 남편이 없으니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죠. 근데 순서대로는 아니었어요. 봄, 겨울, 여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계절별로. 어쨌든 간에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 굳이 이게 또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올 텐데 한 3, 4년 지나게 되면 어느 해 여름 한번 떠오르고 또 어느 해 겨울에 눈 보면서 또 자신의 처지가 또 부각되고 또 어느 해 여름에 비를 보면서 또 자신의 처지가 부각되고,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전부 다 남편 없이 쓸쓸한 자신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 그러다가 삼춘화류, 봄날 꽃이 피고 버들이 돋아나는 이 봄날 좋은 때에도 경물이 시름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아무 즐거움이 없다. 근데 시름은요 걱정이라는 뜻보다는 생각, 느낌,
바로 남편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즐겁지 않다, 반갑지 않다. 우리 그 4월 초가 되면 3월 말 4월 초가 되면 학교에 어떤 나무에 특정한 꽃들이 쫙 피잖아요. 막 애들 막 그 미친 듯이 사진 찍으러 막 가잖아. 거기다 대고. 거기서 사진 예쁘게 찍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 3명이 필요해요. 한 명은 모델이고요, 한 명은 찍는 애고요, 한 명은 나무로 날아차게 하는 애. 그래서 한 명이 달려가서 나무를 빡 날아차.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벚꽃이 흩날릴 거 아니야. 그러는 순간에 셔터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벚꽃이 흔들리면 네 얼굴을 좀 가려야 사진 예쁘게 나와. 그 순간에 환상적인 샷이 나온대요. 농담이야. 그치? 얼굴 나와야 돼. 어쨌든 간에 이런 때가 와도 뭐 한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야. 왜?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가을입니다. 가을 달이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입니다. 감정이입이에요. 왜? 귀뚜라미는 상해, 침상에 울재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귀뚜라미는 울고 있어요. 나도 침상에 누워서 뭐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겠죠. 왜 울고 있을까요? 남편이 오지 않는 쓸쓸함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감정이입, 실솔, 감정이입입니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운가 보구나 해서 승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전. 예전에 그 인터넷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재 사진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사진이 말 그대로 나오는 사진. 유재석 뭐 풀 버전 했더니 유재석 얼굴에다 딱풀. 있어. 무슨 뭐 누가 알몸하잖아. 계란에다가 알에다가 몸 붙여가지고 막 만든 사진.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 놀라운 반전? 그 파전을 반 잘라놓은 거 접시에 있는 거. 놀라운 반전. 반만 있는. 한때 되게 유행이 있었어요. 그 왜 이게 그런 데 있잖아. 뭐 유머 게시판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 거. 전하니까 생각이 났어. 난데없이. 원래 그렇게 니네가 선생님 나이가 되면 끔찍해라. 선생님 나이가 되면 니네가 뭐가 오냐면 여학생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큰 감정의 기복이 와. 두 번째 사춘기를 겪거든. 나중에 사춘기야. 조심해야 돼. 이게 약간의 좀 갱년기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 와요. 오면요 여성화돼요. 심리가 잘 삐지고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드라마 보고 막 눈물 나고 감정이입이 잘 돼. 그 예전에는 도대체가 그래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막 뜬금없이 막 그런 생각이 나고. 먹기를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자, 도로여 풀쳐야니 이리 허여 어이하리.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렇게 살아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가 어떤 삶이에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소식이 돈절된 상황 속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상황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녹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녹자가 풀 녹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풀은 검은고. 일단 하나만 나와 있죠. 뭐라고만? 객관적 상관물로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객관적 상관물이 물론 이게 자습서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갖고 온 건데 왜 객관적 상관물일까? 화제에 쓸쓸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로움이라고.
제가 그 안에서 이해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지금 평상시에는요, 내가 이 검은고를 찾을 일이 없었어요. 원래 검은고는 그 연주하는 사람에서 연주돼야 검은고의 그 본질이거든요. 존재 이유고. 이거 마치 뭐 같았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찾지 않고 벽에 홀로 세워둔 그 검은고는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버려진 채 쓸쓸히 있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서 대관상감을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추가시키세요. 뭐냐? 바로 화자의 쓸쓸함을 달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를 뜯으면서 아니다, 검은고를 켜는 거구나. 가야금이 뜯는 거지. 뮤지션이구나. 2학년에 그 음대를 준비하는 그 언니가 있어요. 음악교육과를 진학할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는 친구 있는데, 하다가 막히면 걔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 음악 얘기 다 나와, 이론적으로는. 예전에 미소전공안에 있어가지고 뭐 물어보면 야, 칸디스키 맞냐? 왜 맞아요? 해서 그 수능 예술지문 나오면 그냥 걔한테 지금 다 나와.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저 미술교육과 쪽으로 나갈 거여서. 왜냐면 수업하려면 그런 이론 쪽이 중요하고 임용고시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리부터 불쌍하셔야. 근데 지금부터 막 그 공무원 돼야 되고, 그럼 되려면 그 중간에 뭐 공무원 시험 봐야 되고, 아니면 임용고시 패스해야 되고, 아니면 중간에 무슨 뭐 전문의 시험 봐야 되고, 뭐 이런 다 미리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맞지? 지금 니들 뭘 뭐 해야 되는 시기인 줄 알아? 옛날의 기준이 아니지만 원래 너희 17, 18은 뭐 해야 되는 시기인 줄 알아? 다른 나라 가가지고 예쁜 여자 남자 보고 서로 호감 느끼고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할 나이인데, 그 시기에 학교에다 딱 공부를 잘하가라 하면서. 진심은 아니야. 공부시킬 거야. 자, 비스듬히 안고 벽련화 하게 되면요, 푸른 연꽃. 이게 뭐냐면 곡주 이름이에요. 근데 되게 슬픈 곡조를 합니다. 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으로 함께 섞어 연주하니, 이 연주 소리가 소상야오의 뱃소리가 섞도는 듯 해가지고 소상강 밤비에 댄잎 소리 섞여 들리는 듯 녹기금의 소리를요, 소상야오 뱃소리에 비유한 겁니다.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비유의 방법. 여기다 대고 선생님 소상야오가 무슨 이야기예요? 할 필요 없습니다. 또는 화표 천년에 별학이 울리는 듯. 그래서 천년 만에 찾아온 학이 울고 있는 듯.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녹기금 소리를요, 왜 이랬대요? 왜 왔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 녹기금 소리가 이렇게 천년 벼락이 우는 것처럼 마찬가지 청각적이고요. 공통점 뭘까요? 다 구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야오의 뱃소리와 천년의 벼락 우는 소리는 모두 녹기금의 소리를 청각적으로 비유하면서 모두 구슬픈 소리다. 옥수, 섬섬옥수라고 하죠. 얼마 전에 그 TV 예능 중에 제가 야 저거는 더 이상 안 될 거다 하는 파일럿 방송 중에 고정이 된 방송이 있었어요. 편의중계라고. 그 안정환 서장훈 김병현 나와가지고 하여튼 무언가에 세 명이 있어. 그럼 얘를 편애해가지고 지원하고 중계해주는 건데, 뭐였냐면 어느 고등학교 1학년 꼴찌들끼리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퀴즈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각자 한 명은 국어 잘하고 나머지는 꽝, 한 명은 과학 잘하고 나머지는 꽝, 한 명은 음악 잘하고 나머지는 꽝인 애들 모아가지고 참고 얘네가 전교 꼴찌 1, 2, 3등이야. 걔네가 퀴즈 대결하는 거였어. 그 중에 국어 문제가 열렸어. 첫 문제가 섬섬옥수야. 뜻 맞추기야, 한자성어.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도 안 나가. 한 명이 비실비실 나오고. 섬섬옥수. 섬에 옥수수가 많다? 아니죠. 여인의 곱고 가는 손 들으면 옥수죠. 타는 수단, 솜씨, 옛 가락이 그대로 있지만 부용장 적막하니, 우리 부용장
적막하니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도 나왔냐면 사빈곡도 나옵니다. 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들이 수막이 비어있고 나위가 적막하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막, 나위, 이런 장 이런 거 나오죠. 다 여인의 방이에요. 여인의 방이 비어있다. 독수 공방에 처지. 그래서 규영가의 화자나 사빈곡의 화자나 모두 뭐예요? 독수 공방의 처지예요. 그래서 집안이 텅 비어 있으니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 그것도 옛 가락이는 뛰어난 연주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잖아요. 우리 사빈곡에 좀 발상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앞부분에. 연집은 인내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 것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연지분은 있지만 그걸 봐줄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곱게 할 것인가 라는 사빈곡에 연집은 있지만 누구를 위해 단장할 것인가 라는 해석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 이 간장이 뭔지 아시죠? 저보다 사람에게 속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들아 간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앞에 다 여기 있지. 그냥 한 얘기야. 이거 무슨 글자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다롤변이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게 간, 장 이런 게 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기에는 저 다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자는 뜻 연관성 없으면 안 만들어요, 글자. 이게요, 어떤 글자를요, 줄인 거예요. 참고로 너네, 요 글자 있지? 이거 원래 마음심자예요, 이거. 요거 원래 뭐냐면요, 고기육자예요. 고기육뼈를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짧게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기잖아, 내장탕. 내장탕 좋아하는데, 요즘에 맛있게 하는 집이 없더라고. 그래서 간장이 9굽이가 되어서 굽이굽이 우리말 음성상징어 끊어졌구나. 그만큼 속이 타는 모습이죠. 마지막 결. 마지막에 자신을 원망하죠. 아우 그 남편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썩을 놈. 자꾸 이러고 또 인터넷 그 짤같이 생각난다. 우리말 퀴즈, 초성 퀴즈. 어떤 아줌마가 정말 내공과 포스가 느껴지는 중년 아줌마가 밑에 초성만 보고 남편 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댓글이 그래서 우리 말하면 초성 퀴즈 하나만 하고 가자. 이 집중이 좋고 이거 진짜 쉬운 문제야. 아이 좋은 걸. 힌트 나갑니다. 스포츠. 물에서예요. 이름이요. 종목 이름이에요. 우리말은 아니에요, 다 영어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오픈했는데도 이게 뭔데요? 하는 애도 있었어. 근데 저 처음 들어봐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중 발레라는 이런 거 내면 되는 시간 한 문제만 더 해보고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자, 이거랑 같은 단어예요. 이게 광고 문구입니다.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구예요. 아니, 짧게 내줘하는구나. 욕심이니까. 아니, 이 자체에 좀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교원가로 원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인성한 수업 시간에 라면 얹어 삼양라면. 영화 제목 하나 하고 딱 끝내자 그러면. 어? 앞뒤가 똑같네? 영화 제목입니다. 한국 영화예요. 김수미 나오고요, 신현주 나오고요, 탁재훈 나오고요. 집안이 조폭이에요. 근데 그게 며느리가요, 검사가 들어와요. 이게 니네 태어날 때쯤은 아니겠어, 설마 이 영화가? 니네 한 어린이집 다니면서 물빛반 이런 거 때쯤 나온 영화인데. 모르겠어. 어디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모르겠지. 전혀. 가문의 영광 2 가문의 위기. 지금은 니네가 별로 그렇게 뭐 안 한데 꼭 적어둘 걸 아마. 아니면 집에 갈 때 생각해가지고 내일 학교 가서 써먹어야지. 내가 뭔지 알겠니? 자, 보겠습니다. 철알이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허니. 이때 꿈은요, 일단은 남편과 일생을 만남의 수단인데 아예 뭐합니까? 꿈조차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생의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작품의 꿈과 다릅니다. 그런데 꿈이 잘 봐. 규원가의 꿈이랑 사민곡의 꿈이랑 관동별곡의 꿈이랑. 잘 봐. 규원가 아예 꿈 못 꿈. 사민곡 아예 꿈 못 꿈. 이유는 뭐 때문에? 사민곡은요, 방정맞은 닭울음소리 오염된 개성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노. 여기 아니지. 송민곡이야 그거는. 방정맞은 닭울음소리. 잠 못 자. 오염된 개성은 잠을 깨우는 거야. 그걸 좀 이따 설명할게요. 관동별곡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이 무슨 기능을 해요? 갈등 해소의 기능을 해요.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송민곡이 꿈을 꾸는데 뭐예요? 그냥 일시적인 만남. 규원과 사민곡은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해요. 자, 그때 바람에 지는 잎, 풀 속에서 우는 벌레. 참고로 이때 일단 전 선생님은요, 이때 바람에 지는 잎 소리와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의 소리 때문에, 짐승이 또 벌레라고 돼 있네. 어떤 벌레도 짐승이니까 옛날에. 그래서 뭐냐면요,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까지 객관적 상관물까지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는 잎과 우는 짐승, 얘들도 객관적 상관물이다. 뭐하냐면 걔네들이 왜 소리를 내느냐, 바로 원망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럼 감정이입으로 가야 될 텐데 설명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는 이게 왜냐면요, 그 정해져 있는 설명을 같이 객관적인 주관적인 해설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은 자습서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한 걸 갖고 왔는데 거기는 객관적 상관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원망의 마음을, 원망의 태도를 담고 있는 그런 소재다 해가지고 립 짐승이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자 객관적 상감을 둘 다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하면 1번 유력해지죠. 내 잠을 깨우는 존재. 자, 그리고 나서 천상의 견우직녀. 우리 견우직녀가 서로 은하수 사이도가 헤어져 있잖아. 그럼 많은 친구들이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존재일 것이다? 아닙니다. 대조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얘네는요 만나요. 그것도 딱 때맞춰 만납니다. 그러니까 음력 7월 7일 날 만나는 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7월 7일 날 만나고 7월 8일부터 그 다음에 7월 6일까지 안 씻어도 돼. 어떻게 안 만날 거니까. 막 사는 거야. 그냥 막 쪄도 돼. 만나기 한 달 전에만 운동하고 한 달 전에만 막 예쁘게 하면 되잖아. 이게 있어. 어쨌든 만나.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아예 무슨 약수가 가력한데, 약수가요 전설의 강으로 깃털조차, 이 깃털이 얼마나 가벼운 소재예요. 가라앉을 정도로 되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약수라고 합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문제 중에 3인국 문제 중에 이 규원가의 구절이 인용되면서 나온 문제가 꽤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규원가의 약수와 기능이 유사한 소재를 사민국에서 찾아봐라. 님의 소식을 알려고 했더니 뭔가가 가로막아요.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름은 다시 한번 장애물이면서도 뭐도 해요? 간신배를 상징한다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어쨌든 장애물의 기능을 한다는 것. 그래서 3인국의 산과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 기능을 해요.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 첫는고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 모운 얘네마저도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화제가 쓸쓸한 처지. 그러니까 풀에 맺혀있는 이슬, 그리고 저녁구름.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이때 이슬과 모은이요, 여기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 이슬이 새벽녘에 잠깐 맺혔다가 해가 뜨면 딱 말라버린 존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그 붉은 구름도 마찬가지로 노을이거든요. 잠깐 그렇게 노을이 꼈다가 순간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그냥 자료예요. 아마 그분이 좀 많이 상당히 품바신 분 같았어요. 뭐냐면 이때 이슬과 모우는 헌한설원이 자신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길지 못하고 순탄치 못한, 즉 방명한, 명이 짧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제가 빨리 해줬죠 어떻게 알아? 그치? 요즘 같으면 암이에요 하면 아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자기가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사물을 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가요, 새벽녘이나 노을이 질 무렵이 사람들이 어떤 때예요? 이게 좀 뭔가 쓸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처지를 그냥 객관적 상관물로 드러낸 거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중립 대나무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이때 새소리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입표현입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겠지만 방명한 홍한, 요것 때문에 나왔구나. 이때 방명하다는요, 기구한, 운명이 기구한 홍안, 얼굴이 붉은 얼굴. 붉은 얼굴이 뭐냐면요, 생기도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의 처지죠, 자신의 얼굴. 그래서 방명한 홍안하게 되면 자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
허여라 하면서 아마도 님의 탓으로 살똥말똥 하여라 했을 때 마지막 구절이 어때요? 아마도 세 글자입니다. 이님의 지위로 여섯 글자예요. 살똥말똥 네 글자, 허여라 하면서 세 글자. 정적가사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객관적 성감물과 감정이입은요, 그 소재가 그것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확인 절차만 끝나면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시는 게 나아요. 이게 전부 다 화자가 자신의 외로운 처지 혹은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사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과를 먹으며 아까 나온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거 수업하면서요. 여기다가 무항사였지. 그죠? 무항사까지 일단 뒤로 나가고 문제를 더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저것도 한번 또 해야 돼요. 지금 면항전가를 다시 또 리바이벌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면항전가예요. 확실하게 뭔가 구조가 안 떠오르는 작품이에요. 의도도 잘 안 떠오르는. 면항전가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또 나갈 테니까